구역이라고 불리는 구분이 실력시대의 차례로 생겨났다. 각 구역은 바벨 구역처럼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크게는 다양하게 다가온 지구 종말의 요소에 따라 구별이 가능했다. 그 가운데 오후 2시의 태양은 정복자 알렉산더가 유라시아 전역에 세웠다는 알렉산드리아처럼 여러 곳에 세워졌다. 여름이라면 가장 뜨거운 시간, 오후 2시를 차용한 것은 뭔가 전성기의 영광을 바라는 의미였다. 유력한 오후 2시의 태양 구역은 지구상의 식물군을 초토화시키는 박테리아의 창궐로 인해 식량 수급의 시장 경제 질서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의 계급 갈등이 심각해진 곳이다. 소수의 권력층이 자연재앙마저 악용하는 상황이었다. 식물 생장에 치명적인 탈질소와 세균이 전 세계의 농업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 그 와중에 권력자들은 대규모 농업 식민지를 독차지하고 실질적으로는 독재자나 다름없이 노동자들을 마치 농노나 다름없이 취급했다. 더욱 큰 문제는 역병이 드디어 수그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타개책이란 명분 아래 억압해 인권과 삶의 질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결국 농업 노동자들은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폭발의 제2의 소비에트 혁명을 우려할 지경이 된다. 여자와 거울은 불가분의 관계다. 여자들은 거울을 좋아한다. 거울만 있으면 하루 종일 잘 놀 수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 남자들이 보기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지만 사실 여자에게 거울은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존재다. 여자는 거울만 있다면 외롭지 않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거울을 본다.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는 여자에게 거울은 어떤 존재인가를 잘 표현했다. 여자에게 거울은 자기애의 첫 번째다. 비너스가 침대 위에서 벌거벗은 등을 드러낸 채 누워있다. 그녀의 살갗은 장밋빛으로 빛나고 풍만한 엉덩이에 비해 유난히 허리는 가늘다. 등 뒤만 보이고 있어도 비너스의 뛰어난 몸매는 요염하게 느껴진다. 여자와 거울은 불가분의 관계다. 설리의 작업실에는 각을 잘 잡으면 출입구가 보이는 전신 거울이 있다. 아주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이 거울을 보는 순간 먼저 출입구를 한번 보고는 뭔가 그 너머의 다른 세계, 사실은 보는 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효과를 갖게 된다. 대통령이 시작한 모험을 설리는 끈질기게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에 태양 구역에서 왔다는 이들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 사실을 더 절실히 알게 된 것은 역시 설리가 작업실에 남겨둔 몇 가지 단서 때문이다. 서랍에 별일 아닌 것처럼 남아있는 사진이 몇 장 남아있었다. 하나는 나와 찍은 초점이 맞지 않은 즉석 사진이다. 그리고 한번 봐서는 아니 모르는 이들이 보면 어딘지 특정하기 어려운 장소를 찍은 사진들이다. 인물에 초점이 간 것이 아니라 멀리 보이는 풍경과 길가 사물에 초점이 가 있다. 그래서 만약 초판본에 관심이 있다는 알리바이를 가진 오후 2시의 태양 남녀라면 사진의 중요성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처음 몇 장은 가는 차 안에서 미리 셔터를 눌러본 것처럼 차 안의 모습이 흔들리는 그림으로 잡혀 있다. 그리고 몇 장은 파란 하늘에 대고 찍었다. 다음에는 마을에 들어서면 처음 보이는 노란 바람개비가 선명하게 잡혀 있다. 노란 바람개비, 설리가 찍은 사진에서 돌아가기 시작한다. 개는 아시아 회색 늑대의 후손이다. 유전자의 99.5%가 같다. 개는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지만 사실 늑대랑 더 가깝다. 그런데 개는 어떻게 진화했을까? 그리고 개와 늑대는 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일까? 개는 늑대와 어떤 점이 다를까? 개만 따로 떼놓고 봐도 많은 착각이 있었다. 예전에는 모두 다른 기원을 가질 것이라고 여겼다. 일단 지역에 따라 너무 다르게 생겼다. 천차만별이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의 개의 생김새가 아주 다르다. 하지만 유전자 연구를 해보니 다들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다. 그래서 1만 5천 년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개가 동시에 인류에게 접근해 가축화되었다는 오랜 가설은 이제 기각됐다. 약 4만 년 전 아시아의 어떤 지역에서 회색 늑대가 호모 사피엔스에게 협력의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수만 년에 걸친 우정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인간이 개를 길들인 것일까? 개가 인간을 길들인 것일까? 막 시작하는 커플에게 흔히 누가 먼저 대시했는지를 묻는다. 신혼부부가 흔히 대답을 강요받는 질문이다.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라고 종종 대답했는데 사실이었다. 누가 먼저 사랑에 빠졌는지에 관해 종종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커플도 있지만 실체는 대개 이렇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다. 개와 인간의 만남도 그랬다. 4만 년 전 이제 개라도 한 마리 키울까 하며 늑대를 먼저 길들여서 개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한 원시인은 없었다. 회색 늑대도 마찬가지다. 두 발로 걷는 동물을 보면 왠지 꼬리를 치고 싶단 말이야.
같이 살자고 청해야지라고 생각한 원시견도 없었다. 다만 개와 인간은 이미 공통점이 많았다. 둘 다 사회적 동물이었다. 무리를 지어 살았다. 그리고 사냥을 좋아했다. 게다가 사냥에 성공하면 사냥감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적응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인간과 개는 종종 같은 지역에서 사냥했는데 가끔은 같은 사냥감을 쫓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힘을 합치면 사냥 성공률이 더 높아졌다. 아마 종간 협력의 효과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원시 인류도 회색 늑대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협력적 사냥을 성공하면 포획물을 고루 나누어 먹는다는 것을 알았다. 늑대 무리의 협력 그리고 인간 무리의 협력은 곧 인간과 늑대의 협력적 사냥으로 이어졌다. 사냥감은 나누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 들어간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볼 때 그 혹은 그녀가 먼저 생각나면 필경사랑에 빠진 것이다. 개와 인간도 그랬다. 맛있는 사냥감을 보면 서로를 떠올렸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개와 인간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아마 첫 만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다. 늑대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진행되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일단 늑대는 잘 짖지 않는다. 보름달을 바라보며 구슬프게 우는 늑대는 잘 알려진 대중적 밈이지만 사실 늑대는 과묵하다. 인간을 보고 꼬리를 살랑거리지도 않는다. 개에 비하면 늑대는 조심스럽고 예민하다. 그런데 불안을 이기고 초기 인류의 캠프에 다가온 늑대가 있었다. 배가 고팠다. 플라이스토세 후기 가혹한 빙하기는 인간과 늑대의 개체 수를 크게 줄였다. 그래도 협력을 선택한 인간과 개의 적합도가 조금 더 높았을 것이다. 개체 수가 적고 선택압이 높으면 진화는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누가 먼저였을까? 나와 설리의 관계에서라면. 인간과 개의 관계는 누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갑을 관계를 맺는 일이 아니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둘이 이렇게나 친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초창기에 서로 접근하던 때를 떠올려보라. 양쪽은 서로에게 위협이 된다. 혹시라도 잘못 판단했다면, 즉 한쪽이 포식자라면 먹이가 돼버리고 만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모종의 사건 혹은 사고로 최소한 상처라도 입게 된다면 역시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만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길들이는 일은 일방적인 일이 될 수 없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남녀의 관계는 명백한 위험은 없을지 몰라도 확실한 프로토콜이나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마도 스킨십이라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탐색해가는 과정일 수 있다. 키스는 일방적으로 흐르는 강물이 아니다. 다른 요소보다 확실한 사랑의 신호인 키스를 떠올려본다. 키스는 일방적으로 흐르는 강물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환희를 선사해야만 연인들의 진정한 키스가 되는 것이다. 일리아스 트로이 전쟁 이야기 중에서도 트로일로스와 크레시다의 사랑 이야기는 애절하다. 아킬레스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트로일로스와 전쟁 포로가 된 크레시다는 남매간으로 사랑하는 사이다. 크레시다는 트로일로스에게 묻는다. 키스할 때 당신은 주는 쪽인가요? 받는 쪽인가요? 둘 모두다. 키스는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키스를 하면서 상대와 자신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트로일로스는 대답한다. 하이에스는 이들이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크레시다에게 광택이 도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힌다. 사랑을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연인들은 그들 사이에 절대로 이별은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사랑이 화려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점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설리의 작업실에서 나는 노란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인생 최고의 일은 가끔 실수가 생긴다. 많은 실수가 생겼다.